자, 생산성 초능력을 발휘하는 법은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있는 사람이라면 마우스를 꽤 많이 사용할 것이다. 사용할 프로그램을 열을 때에 문서에서 특정 단어나 문장을 강조할 때, 복사 및 덧붙여 넣기를 할 때, 아니면 화면 스크롤을 올리거나 내릴 때도 마우스를 이용한다. 그런데 혹시 이 작은 기기가 실제로 당신의 업무 속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라홀 바라는 이메일 관리 소프트웨어 기업 슈퍼후먼의 창립자 대표다. 슈퍼후먼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이메일 경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슈퍼후먼의 충성고로서 이 말에 완전히 동의한다. 디자이너 창업가인 보라는 거의 종일 컴퓨터 앞에서 지낸다. 그는 자신의 슈퍼후먼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에 마우스가 업무 속도를 늦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메일에서 줌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만든 기능도 이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저는 슈퍼후먼에서 이메일을 확인하고 정리하고 답장할 때 마우스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라가 내게 말했다. 우리는 슈퍼후먼 사용자가 마우스 없이 키보드 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단축키를 이용해서 곧장 받은 편지함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사실 저는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단축키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단축키를 사용하면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훨씬 더 높일 수 있거든요. 바라는 마우스에 너무 많이 의존하면 컴퓨터를 이용하는 속도가 느려진다고 설명한다. 마우스를 사용하려면 우리 뇌가 팔꿈치와 발목, 손가락이 움직이도록 지시해야 해서 자연스럽게 속도가 느려진다. 하지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마우스에 의존한다. 아마 자신의 마우스를 몇 번이나 사용하는지 의식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나도 내가 마우스에 이렇게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라의 말을 듣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 그는 우리가 손가락을 이용해서 피아노를 치듯이 슈퍼후먼도 손가락만 있으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며, 손가락을 이용하면 효율성이 엄청나게 향상된다고 말했다. 마우스 사용 시간을 줄이려면 키보드 단축키를 익히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이것이 보라가 관찰을 통해서 얻어낸 결론이다. 혹시 토요일 밤에 키보드 단축키를 익히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가? 걱정할 필요 없다. 소프트웨어 단축키는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이다. 보라는 기억력 근육이 일단 발달하면 어떤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듯이 단축키를 직관적으로 학습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서 텍스트나 이미지를 복사할 때 단축키를 붙여 넣기 할 때는 단축키 Shift V를 누르면 된다. 글씨 모양을 굵게 할 때는 Ctrl B를 예절리로 바꾸고 싶다면 또 글씨의 밑줄을 긋고 싶을 때는 U를 누르면 된다. 이런 단축키는 거의 모든 소프트웨어 공통사항이나 다름이 없다. 만약 시간을 투자해서 그 밖의 단축키를 추가로 익힌다면 소프트웨어 대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 실천하기. 오늘 하루 동안에 컴퓨터를 사용할 때 자신이 마우스에 얼마나 많이 의존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본다. 예를 들어서 새 이메일 쓰기 버튼을 클릭할 때, 웹페이지 화면을 올리고 내릴 때, 새로운 프로그램 창을 열거나 닫을 때 마우스를 사용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작업을 목록으로 작성한 다음에 각 작업에 해당하는 단축키를 찾아본다. 2주 동안 매일 한 개씩 새로운 단축키를 익힌다. 반복해서 연습하다 보면 손가락이 자동으로 움직일 것이다. 만약에 저건이 익숙해지지 않고 습관되지 않는다면 또 새로운 단축키로 넘어가지 말고 당신의 근육이 현재 익히고 있는 단축키를 완전히 기억할 때까지 계속 연습한다. 효율성 핵심 정리. 좀비 업무 없애기. 내가 관여하는 프로젝트와 정기회의 중에서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정기회의라면 이 빈도로 회의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의 대신에 이메일이나 비실시간 소통 방식을 이용해서 진행할 수 없는지 고민해본다. 30의 법칙. 1년에 30회 이상 수행하는 작업을 찾아서 모두 자동화를 하거나 외주를 쓰도록 한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제기할 수 있는 업무는 자동화에 적합하다. 반면에 반복적으로 수행하긴 하지만 항상 같은 절차를 따르지 않는
작업은 외주를 맡기는 것이 좋다. 티타임 대신에 전화 통화로 도와주기.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대화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는다면 요청을 진심으로 수락하고 싶은지 생각해보고, 불필요한 회의는 전부 삭제하고 회의 참석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기. 회의 대신에 동영상으로 대체하기. 회의 일괄 처리 전략. 자료 미리 읽기와 빠른 의사결정으로 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할 일 목록에 논의할 일 항목 조절하기. 3개의 폰으로 이메일 관리하기. 극단적인 시간 제한 전략으로 업무 생산성을 향상하기. 작은 변화로 더 나은 습관 만들기. 자유예산 기법으로 오래 기억하기. 키워드 단축키 익히기. 이런 걸로 빨리 업무를 빠르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네요. 4장으로 넘어가서 집중. 원하는 것에 몰입하라. 나는 스마트폰 중독자였다. 조금이라도 지루하게 느껴지면은 스마트폰 세상으로부터 도피했다. 나는 지난 수년간 이런 식으로 살았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과 새 게시물을 보느라고 수천 수만 시간을 흘려보냈다. 2016년 미국 인플루언서 마케팅 킥스가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하루에 휴대폰을 사용하는 시간의 절반, 즉 2시간 정도를 주요 SNS 이용하며 보낸다고 했다. 이 시간을 1년으로 환산하면 무려 30일에 해당한다. 스마트폰 중독은 집중력을 방해하는 최대의 적이다. 스마트폰과의 관계를 새로 정립해라. 미국 뉴욕대학교 스턴 대학교 대학원 교수 애덤 알터는 자신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형태를 오랫동안 관찰해 왔는데, 실제로 그는 지난 2017년 많은 사람이 디지털 기기에 중독되는 이유를 다룬 책 멈추지 못한 사람들을 출간하기도 했다. 그는 사람들의 행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스마트폰 사용을 잘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저는 제가 스마트폰을 하루에 1시간 사용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확인해보니 3-4시간을 사용하고 있더군요. 알트가 웃으며 말했다. 그는 자신이 스마트폰을 매일 오래 시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왜 이렇게 많이 사용했는지, 그래서 심지어 밤에 잘 때도 옆에 두고 스마트를 또 자기도 하고 10분이 여러 번 쌓이면 엄청난 시간이 온다. 그래서 할 때는 행위 설계를 이용해서 자신과 스마트폰의 관계를 서로 정립하기 시작했고, 할 때는 의도적으로 스마트폰과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실천하기. 스마트폰은 당일의 생각만큼 필요하지가 않다. 우리가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네요. 실천하기. 고무줄로 디지털 중독에서 벗어나는 법. 우리는 모두 휴대폰을 덜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는 고무줄로 해서 로즈는 이 방법을 이용해서 휴대폰을 확인하는 횟수를 100회에서 30회로 줄였다. 인스타그램 속 사진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것이다. 휴대폰에 묶어둔 고무줄을 잠시 정신을 환기시키는. 그래서 매일 휴대폰을 확인하는 횟수를 줄이고 휴대폰을 고무줄로 묶어라. 좀 더 센 방법을 원한다면 고무줄 하나 더 준비해서 휴대폰 화면의 서로 방향으로 묶는다. 제거해야 할 것을 제거한다라는 거네요. 눈아픈 사람에게 집중해라. 가장 최근 동료나 지인에게 직접 얼굴을 보며 회의를 했을 때 또 커피를 마시면서는 더는 내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스마트폰이 사회적인 상호작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했어요. 연구진은 실험 참여자들에게 이 연구가 휴대폰과 관련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 실험 결과를 보니 휴대폰을 탁자 위에 꺼내놓자 사람들이 그러지 않은 사람보다도 식사 시간이 얼마나 적었는지 더는 이 연구결과를 자신의 삶에 적용했다. 휴대폰과 물리적으로 떨어지면 주변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 스마트폰을 재미없게 만들어라. 제이크 넵은 지메일에서 앱 디자이너로 일한 적이 있다. 그래서 넵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스마트폰의 엄청난 능력에 대해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6년 전 어느 날 갑자기 휴대폰 속 앱들이
부탁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앱들이 다른 사람들처럼 그도 자신의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꼈다. 휴대폰에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트위터를 삭제해버렸죠. 인터넷도 이용할 수 없도록 인터넷 접속 기능을 꺼버렸죠. 내 위에 당신을 해석하며 말했다. 그렇게 휴대폰에 실용적인 앱만 남기고 모두 지워버렸다. 제 휴대폰은 팟캐스트, 카메라, 지도, 음악, 선전 등 앱만 남아있어요. 이 앱들은 정말 놀라운 기능을 가진데도 아이폰 사용자의 거의 절반만 사용하고 있어. 방해 요소를 모두 삭제한 휴대폰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강력합니다. 예전에는 컴퓨터 작업을 하지 않는 순간에는 늘 휴대폰을 사용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제 생각에 집중할 수 있게 되더군요. 방해 요소를 없애보니까 그렇게 되어지더라는 거네요. 자, 이렇게 효과적으로